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캡틴 손흥민 선수의 승리 행진, 득점 행진, 무패 행진, 선두 질주가 이어지면서 2023-2024 시즌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득점왕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영국 축구계를 대표하는 레전드들이 프리미어리그 공식 프로덕션에서 진행한 매치데이 라이브 후토크에서 토트넘과 풀럼의 경기 이후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이 토론에 참여한 인물이 바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명인 마이클 오원, 그리고 토트넘의 레전드 저메인 데포입니다. 이 두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 또 어떤 근거를 댔는지, 그 외에 손흥민 선수의 풀럼전 활약에 대한 각종 반응과 인터뷰, 손흥민 선수 본인의 생각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순위를 살펴보시면 명예의 전당 1호로 등록된 앨런 시어러가 260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난, 프리미어리그를 떠나서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한 해리 케인이 213골입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인 웨인 루니가 208골이고요. 200골을 넣은 선수가 이렇게 3명까지고 4위가 맨유의 앤디 콜로 187득점, 맨시티의 세르히오 아구에로가 184골로 역대 득점 5위입니다. 첼시의 프랭크 램파드가 177골로 6위고 아스널의 티에리 앙리가 175골로 7위인데요. 리버풀의 로비 파울러 168골에 이어 162골을 기록한 토트넘 레전드 저메인 데포, 그리고 리버풀과 맨유에서 모두 뛰었던 마이클 오원이 150골, 즉 탑10에 들고 있는 역대 공격수 중에 데포와 오원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을 전망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송 진행자가 손흥민 선수의 최근 활약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무엇보다 스포츠 헤르니아, 스포츠 탈장 부상에서 회복했고, 또 여름 기간에도 평소보다 잘 쉬었다. 이전에는 각종 국제 대회라든지 메이저 토너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휴식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번 여름에는 비록 A매치 경기는 있었지만 탈장 수술 이후 회복을 하다 보니까 또 경기를 거의 뛰지 않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에 오르면서 2021-2022 시즌 공동 득점왕을 수상했을 때 이후로 최고의 기세, 어떻게 보면 현 시점까지 득점왕 기록으로 보자면 그때 이상의 기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시즌에 정말 괴물 같은 득점 기록으로 입성하자마자 득점왕을 차지했던 홀란 외에는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기세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메인 데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손흥민 선수를 멈출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의 기세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꾸준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단발성 반짝 활약이나 요행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솔직히 어니슬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손흥민 선수의 폼을 보자면 멈추기 어렵다. 그는 항상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손흥민 선수의 특징은 공격진에 어디로든 뛸 수 있는 선수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선수인데, 이게 그냥 활동폭이 넓다는 게 아니라 역할적으로 전술적으로 폭넓게 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왼쪽 측면 공격수도 가능하고 오른쪽 공격수도 가능했던 선수인데, 이제는 9번 공격수로까지 공격 라인의 모든 역할을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9번 자리를 봤을 때는 유연하게 측면 공격수처럼 뛰기도 하고 스트라이커처럼 뛰기도 하고 플레이메이커처럼 뛰기도 하는, 정말 모든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올 시즌 손흥민 선수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 단계, 공격 작업의 마지막 순간에 더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인의 체력 부담 자체는 줄어들었다. 활동 거리는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더 많이 뛰고 있고 득점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그 어떤 시즌보다 골을 넣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역대급 개인의 커리어 하이 득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보여왔던 전매 특허인 중거리 슈팅이나 가마차기나 날카로운 마무리보다 탭인으로 그냥 밀어넣기만 하는 슈팅 득점도 나오겠다. 바로 그런 득점이 아스널전, 리버풀전에 나왔잖아요. 풀럼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손흥민 선수가 잘하던 감차 구석 찌르기가 나왔지만 이 패턴이 유지된 채, 이 패턴만으로도 거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9번 공격수로서 마침표를 찍는 역할까지 더해지면서 당연히 이런 폼을 계속 유지한다면 득점왕이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죠. 데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25골 정도는 넣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슈어, 확신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수치 전망은 조심스럽기 마련인데 25골이라는 구체적인 기록을 얘기했어요. 득점왕을 차지할 때 23골이었으니 그때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마이클 오원의 생각도 이어집니다. 손흥민 선수는 바로 그런 폼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 나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동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손흥민 선수는 퀵, 빠릅니다. 이게 그냥 질주 속도가 아니라 민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킬풀, 베리 스킬풀, 기술이 아주 좋다. 여기다가 양발을 다
잘 쓴다. 빠른데 기술도 좋고 양발을 다 잘 쓴다. 하나만 갖고 있어도 많은 골을 넣을 수가 있는 특징인데 이걸 3개나 갖고 있다.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줬었어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본인의 주발이 아닌 약발, 위크풋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이고 그 기록의 수치도 엄청나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언빌리버블한 일이라고 하면서 약발로 주발만큼 골을 넣는 것, 약발로도 골을 누가 넣을 수 있고 골잡이들은 해결할 수 있지만 주발만큼 넣을 수 있고 주발만큼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시리어스하게 봐야 된다. 진지하게 봐야 된다. 어떤 면에서 득점왕 경쟁에 있어서 재수상이 가능한, 혼란이 있다고 해도 손흥민의 득점왕 가능성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간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목한 게 손흥민 선수가 이미 몇 년째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 몇 년째 꾸준히 잘해오고 있고 골을 많이 넣고 있다는 건데 다만 지난 시즌은 조용했습니다. 콰이어트 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을 부상을 참으면서 경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그때 에이징 커브 논란, 득점왕 차지한 이후 조금은 폼이 떨어졌다거나 혹은 상대팀에 간파됐다거나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어는 이게 부상 때문이라는 것을 듣고 나서 오히려 릴리브, 안심했다라고 했어요. 왜냐? 그게 부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힘들었던 것이고 그 부상, 스포츠 탈장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부상을 다 털어내고 돌아온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니까 나 너무나 좋다. 이 부상이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를 망치거나 아예 경기력을 잃게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를 또 그때처럼 부상으로 잃는다면 물론 토트넘에겐 정말 악몽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 재현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 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말에 받아서 저메인 대포도 얘기를 하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한 다음 시즌에 경기력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다른 요인이 아닌 부상 때문이었고 그 부상이 있다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상이 없이 부상을 떨쳐내고 나니 손흥민 선수가 본래 보여주던 그 다이나믹, 그 역동성이 또 한 번 펼쳐지자 경기를 컴플리틀리 체인지하고 있다.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손흥민 선수는 경기를 바꾸고 혼자 힘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몸 상태만 괜찮다면 문제가 없다면 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시즌의 플레이가 또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풀럼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 눈이 즐겁다. 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즐겁다. 좋다라고 얘기하며 부상 때문에 아쉬웠던 지난 시즌을 털어내고 이제 우리가 알던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얘기했고요. 그 이유가 바로 올 시즌 25골 그리고 득점왕을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마이클 오원 본인도 사실 경력 내내 부상을 많이 안고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말미에 아쉬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오원이 다른 부상과 스포츠 헤르니아는 다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선수의 관점, 경험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요. 다른 부상의 경우 바로 오프다. 다른 부상을 당하면 일단 경기에 뛸 수 없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해야 되고 치료하고 뛰어야 하는데 스포츠 헤르니아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이유가 부상은 있는데 여전히 뛸 수는 있다. 다만 스포츠 헤르니아가 있는 상태라면 80%의 몸 상태로만 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도를 내고 달리고 뭔가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할 때 통증이 따른다. 근데 참을만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이거 수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 시즌을 그냥 소화해야 되나 그 고민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본인이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부상 수술대로 오르면 팀이 더 위험해진다 라고 생각해서 참고 뛴 거죠. 알리지도 않았고요. 그러면서 오원이 아후라고 탄식을 해요. 그랬던 손흥민 선수의 상태를 좀 이해한다, 공감한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졌던 탄식이었는데요. 그런 스포츠 헤르니아가 있는 채로 80%로 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속도가 느려진다. 느려진 채로 뛰어야 된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최대 장점인 속도감과 빠른 터치, 타이밍 이런 것들이 반감된 상태에서 시즌을 치렀으니까 경기력과 기록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넣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내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였고요. 하지만 여전히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뛰었으나 이제 그 문제를 털어냈다. 그래서 나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안 좋았던 게 폼이 떨어진 게 아니라 부상 때문이었다는 것이 안도감을 느끼고 이제 수술도 받았고 부상에서 다 나아서 폼을 되찾았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부진은 결국 탈장 때문이었기 때문에 득점왕 가능하다. 다시 탈장 부상 전에 득점왕을 차지했던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탈장 부상은 이겨냈지만 계속해서 사타구니의 통증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많은 팬들이 우려했고 그래서 10월 A매치 때 많은 또 국내 팬들도 대표팀 경기를 하러 왔는데 안 뛰어도 된다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였잖아요. 손흥민 선수 본인이 내가 한국에 왔는데 많은 팬들 앞에서 뛰지 않고 가는 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베트남전에 풀타임을 소화를 했었는데 그 경기 때 조금 타박상을 입으면서 찡그렸던 모습이 영국 내에서도 화제가 됐고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니 친선 경기에 왜 이렇게 풀타임을 뛰게 하고 다치게 만드냐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 풀럼과의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좀 무리해서 뛴 거 아니냐, 몸 관리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했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그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기만 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훈련을 안 해도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지금 손흥민이 있는 이유는 그가 그 자신이었기 때문이고요. 저는 그의 어떤 부분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즉 내가 개입해서 손흥민 선수의 결정, 대표팀에 가서 뛰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뛸 수 없는 상황이면 뛰면 안 되겠죠. 관리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를 손흥민 선수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히려 손흥민 선수에게 배운다. 내가 감독으로 전 세계에서 일하면서 느낀 장점은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 모두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인데 손흥민이라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한국 대표팀에 대한 책임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토트넘에서나 혹은 모든 일에 대해서다 매우 진지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 피해를 주면서 뛰었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몸 관리를 하고 뛰고 지금 또 잘해온 것은 칭찬을 받아야 하는 일이고 손흥민처럼 하지 못하는 선수가 훨씬 많다. 유명세나 부를 얻게 되면 길을 잇는 사람들도 많은데 손흥민 선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손흥민 선수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국가도 중요하고 클럽도 중요하고 나의 커리어도 중요하고 물론 건강은 우리도 클럽 차원에서 나도 감독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돌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자기의 몸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에 다녀와서 경기를 뛰었지만 계속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은 풀럼과의 경기 그런 좋은 플레이 올 시즌 개막 이후 가장 좋은 컨디션 속에 경기를 치렀고 골까지 넣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경기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경기력과 결과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자신감도 보여줬어요. 일단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이길 자격이 충분했다. 우승에 대해 말하는 건 솔직히 이르고 우리가 또 모든 경기가 앞으로 어렵게 남아있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단 승점 3점을 위해 싸우는 거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는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웬만해서는 겸손함을 표하고 자신만만한 발언보다는 조금 진중한 편인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이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지난 시즌을 마치고 이제 올 시즌 시작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알던 소니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었는데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고 올 시즌에 올해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리해서 뛴다는 게 아니라 관리하면서 잘 털어내고 이제는 지난 시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꼭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결과론적인 얘기니까요. 어찌됐거나 참고 뛰었던 좀 아쉬웠던 시즌이 이제 끝났다. 물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각오한 것도 있지만 팀 동료들이 없었다면 이 자리 리그 1위 내가 득점 2위 한 것 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하고 있다. 함께 노력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정말 완벽한 인터뷰를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메디슨 선수와 손매 듀오의 합작 활약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날 경기에 두 선수가 슈팅을 서로 하려다가 충돌한 장면들 때문에 조금은 논란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도 경기 끝나고 서로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 선수도 경기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와 관계가 눈부시고 아주 좋다라고 했고요. 몇 년 동안 내가 토트넘에 오기 전부터도 손흥민 선수를 정말 사랑해왔다, 애정해왔다, 그렇게 지켜봐 왔다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뛰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영광이고 손흥민 선수는 월드클래스 선수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단서까지 달았습니다.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함께 링크업하는 것도 좋아하고 훈련 때도 함께 플레이를 만들어가고 있고 서로의 움직임, 서로의 침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빠르게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텔레파시를 재현하고 있는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또한 메디슨 선수 역시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팬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것이다. 팬들이 우리를 밀어주고 힘내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장기적인 목표, 이 우승이라는 것은 결국엔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팬들이 꿈꾸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당장 우승을 말하기보다는 팬들이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경기력과 승리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 정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도전할 수 있는 배경으로 꾸준한 활약을 얘기했는데 또 하나의 대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 1골 1도움을 했잖아요. 한 경기의 득점과 도움을 모두 달성한 것이 손흥민 선수가 2015-16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이후 이번 경기로 23번째 경기입니다. 이 기록은 손흥민 선수가 데뷔한 시점 기준으로는 살라 선수 다음으로 많은 횟수예요. 살라가 26회고 손흥민 선수가 23회니까 한 경기 득점 도움을 다 한 횟수를 봤을 때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에 한 명이라는 또 하나의 지표를 만든 것이죠. 또 프리미어리그 단일 경기장 역대 최다 득점 3위를 기록했는데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개장 후 이번 경기가 50호 골,
개인적으로 이 경기장에서만 공식전 50호 골을 넣은 거예요. 물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케인이 62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긴 했지만 이젠 케인이 떠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또 역대 한 경기 최다골이 리버풀의 홈 경기장인 안필드에서 가장 많이 골을 넣은 리버풀의 살라 65골인데 이 기록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하나의 대기록과 역대급 기록을 만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날 경기 득점으로 프리미어리그 통산 110호 골을 기록을 하면서 라이언 긱스의 기록을 넘어섰어요. 라이언 긱스의 109골을 넘어서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 26위가 됐고, 역대 최다 득점 20위에 올라있는 선수가 루카쿠인데 121골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와 11골 차이, 올 시즌에 저메인 대표가 예상한 만큼의 수치의 득점을 한다면 탑 10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기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다음 경기 상대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는 10월 28일 토요일 새벽 4시에 열리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역대 프리미어리그에서만 팰리스를 상대로 7골을 넣었어요. 2개의 도움까지 총 9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으니까 팰리스전 10호 공격 포인트가 나온다면 또 한 번 토트넘의 승리,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도전이 조금 더 유력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홀란 선수가 9골, 살라, 손흥민 선수가 7골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홀란의 맨시티는 맨유와의 맨체스터 더비가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은, 홀란도 많은 골을 넣기 쉽지 않은 경기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 수 아래라고 할 수 있는 노팅엄과 홈 경기이기 때문에 살라가 또 다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손흥민 선수도 팰리스와의 경기에 멀티골을 기록한다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1위에 올라서서 리그 1위, 득점 1위 차지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다음 경기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